안녕하세요. 우리 주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근데요,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나 패턴 같은 게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게 되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수학자 키스 데블린의 말처럼요. 수학은 그냥 숫자 계산하고 공식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언어라는 거죠. 모든 언어처럼 수학에도 문법과 규칙이 있잖아요. 처음엔 당연히 좀 낯설죠. 하지만 이 언어를 일단 익히고 나면 흩날리는 눈송이의 대칭 구조부터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주식시장의 움직임, 심지어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방식까지 그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어떤 우아한 구조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요. 수학의 경계를 확 넓혀버린 아주 기묘하고 매혹적인 개념에서 시작해 볼게요. 바로 존재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불가능한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양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고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수를 제곱해야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질문이 정말 수세기 동안 학생들은 물론이고 똑똑한 수학자들까지 괴롭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지금 교과서 속 학생들이 이게 말이 돼? 하고 던지는 이 질문이 사실은 수백 년 전 16세기 이탈리아의 수학자 지롤라모 카르다노가 똑같이 부딪혔던 거대한 벽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규칙의 한계, 답이 없는 문제에 직면한 거죠. 바로 여기서 수학자들의 정말 대담하고 멋진 해결책이 나옵니다. 기존 규칙으로 안 풀려? 그럼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요. 그들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그냥 만들어 버리자 하고 정의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허수 단위, I의 탄생입니다. 하르다노가 풀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더해서 10, 곱해서 40이 되는 두 수를 찾는 거였죠. 그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 즉 음수의 제곱근을 사용해서 답을 꿋꿋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였던 해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소수라고 부르는 그 위대한 개념의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정작 이 발견을 한 카르다노 본인조차도 이 숫자의 진짜 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말장난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이 상상 속의 수는 양자물리학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 개념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그럼 이런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현실하고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을 한번 싹 둘러보면서 이 수학적 도구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구조를 드러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빵을 선다고 한번 해보죠. 가진 돈은 정해져 있고 팥 붕어빵은 슈크림 붕어빵보다 더 많이 사고 싶어요. 바로 이런 간단한 상황 속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부등식이라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건강관리도 똑같아요. 오늘 나트륨은 1500mg 이하로 먹어야지 하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수학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권장 섭취량 표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건강 목표를 숫자로 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죠. 기하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 식탁 매트부터 우리가 매일 보는 스마트폰 화면, 거대한 건축물의 안정적인 구조까지 정확한 대각선과 비율을 계산하는 데에는 어김없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숨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디자인과 제조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원리인 셈입니다. 이건 진짜 모든 사장님들의 영원한 숙제죠. 제품 가격을 올리면 이윤은 늘지만 사는 사람은 줄어들잖아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서 총 판매액이 최대가 되는 황금 가격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진짜 쓰임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학적인 사고는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개발자 같은 분들은 수학, 통계, 경제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번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과거, 조선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수학이 그냥 책상 위 학문이 아니라 나라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의 무기가 됐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713년, 장소는 조선의 궁궐입니다. 여기서 당대 조선 최고의 수학자였던 홍정하와 저 멀리 중국에서 온 최고의 학자가 마주 앉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대결이 펼쳐진 거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오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과연 어느 나라의 학문이 더 깊고 뛰어난가? 이걸 겨루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자 자존심 싸움이었던 겁니다. 홍정화가 낸 문제는 정말 기발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완벽한 둥근 옥구슬이 있는데 그 안에서 딱 맞는 정육 면체를 깎아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는 딱 두 가지. 깎아내고 남은 껍데기의 무게랑 그 껍데기의 두께뿐입니다. 자, 이걸로 원래 안 했던 정육면체 크기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 멀리서 온 그 대단한 학자가 이 문제를 보더니 이건 너무 어렵다고 하곤 끝내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쩌면 잘 모르고 있었던 우리 역사 속 수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짜릿한 증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상상 속의 숫자에서부터 우리 일상, 그리고 저 먼 역사 속 이야기까지 정말 긴 여행을 함께 했는데요. 이제 이 수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뭐가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허수는 불가능해 보였던 방정식을 풀어냈고요. 붕어빵 몇 개 살까 하는 고민은 부등식이 해결해줬죠.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은 함수가 도와줬고, 심지어 방정식 하나에 한 나라의 자존심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보이지 않던 걸 보이게 만들어주는 수학이라는 언어의 힘 덕분입니다. 결국 수학이라는 건요, 정답을 찾는 기술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세상을 제대로 또 다르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렌즈 같은 거죠. 자,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패턴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